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7월 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어제 오후 정도에 그 안보실장이 발표를 했죠. 이재명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은 처음 가는 것이고 보니까, 그리고 15년 만에 몽골을 방문하기로 돼 있다. 예, 이런 시점에 많은 것들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부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채널에서 해오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과거에도 몽골을 마지막에 갔던 게, 지난번에 갔던 게 처음이자 유일한 것이 그때 이명박 때 갔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때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문재인 때도 어떤 행보가 있었지만은 아시아 경제 포럼, 그게 유라시아 경제 포럼인지 하여튼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가 주최한 미팅에 우리 쪽에서 참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미팅을 한 바는 있어요. 하지만 몽골로 간 건 처음이더라고요. 자, 그거는 제가 지금도 기억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40대 때 관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어떤 관계, 그리고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 왜냐하면은 담대한 구상을 했을 때 미국은 분명히 윤석열한테 압박을 넣으면서 몽골에서 자리를 종전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했던 마지막 하노이에서 바이든은 그걸 선택하려고 했던 거죠, 몽골을. 그래서 그때 교황이 그쪽으로 하기도 하고, 미국하고 몽골의 관계가 갑자기 긴밀해지고, 우리도 긴밀해졌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노드스트림 폭파가 되고 우크라이나전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진행하기로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서 물 건너간 거예요. 몽골만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일단 시장으로서 의미는 약하다. 일단 우리나라랑 국토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죠. 몽골은 위에 절반은 러시아, 밑에 절반은 중국이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둘 다 친하다. 자, 그런 부분이 몽골의 지금 셀링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요즘 히토리오라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고 보면은 인구가 뭐 몇백만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몽골의 한국화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 간다. 저 과거에 이재명 때 저기 누구야, 이명박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고, 몽골을 간다는 것은 북방 네트워크, 그때 그 누구죠, 노태우 때 처음으로 한 북방 외교, 그 유라시아 대륙과 러시아랑 연결된다, 한반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한남북 통일이든 내지는 북한을 압박하는 형국이든지 간에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명박 때 그렇게 했던 부분은 그 당시 이미 중국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는다, 세계 1위가 된다, 이런 것들이 경제 전문 어떤 보고서에서 나오고 했을 때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어떤 중국을 포위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한테 그런 것을 그런 기회가 좀 오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까지 거꾸로 해보게 돼요. 예.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각 나라 간의 외교 관계와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 전혀 안 알려지고 묻혀가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해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그리고 천안함 같은 경우는 그 보고서가 나와 있지만 그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세월호 말씀드렸고, 그 다음 조현천의 쿠데타 시도, 그리고 미국으로의 도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격 포기,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자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라짐. 그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 한국은 예전에로부터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미국한테 강하게 저항을 한 것은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꿈꾸었던 북진 통일, 즉 미국을 어떤 식으로 개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역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박근혜 때도 그랬다. 자, 그리고 나토를 지금 시점에 간다.
얼마 전에 유럽 가서 EU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왔죠. 근데 이번에 바로 나토로 격상해서 왔어요. 이거 옛날 윤석열 때 같았으면 엄청나게 칭찬받고 뭐 데스필레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더더욱 우리의 위상이 달라진 게 느껴요. 예, 나토라는 표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다듬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첫 나토행 15년 만에 몽골 북극빈 방문 요거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즘 이게 자, 이거를 잘 해석을 해보면은 왜 나토와 몽골이 섞였을까? 이거는 얼마 전에 문재인과의 회동 엊그제죠. 그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문재인과의 회동이 문재인의 등판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맨 마지막에 정리한 4가지 중에 마지막 남북관계 개선이죠.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 자, 그 문재인의 등판 이유가 저는 그게 가장 부각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네 분 때문에 나와서 뭐 이재명이 힘을 실어준다? 아니죠. 네. 그거하고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김정숙도 이거 예측도 못하고 해외 여행간 사이에 조정이 된 거잖아요. 예, 참 이거는 진도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내용들이 나오죠. 방산 공급망 협력 강화, 몽골 국빈 방문, 방산 공급망 강화. 저거는 나토 이야기거든요. 말은 돼요. 뭐 저기에 대해서 몽골 이야기까지 들 수 있지만 지금 히토류가 몽골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중국하고 관계도 많이 회복됐고 다른 출구도 많아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예, 심지어 우리도 있으니까. 예. 백품 재활용 포함해서. 그다음 그걸 빼면은 몽골을 가는 이유는 참 덤덤하거든요. 말씀드리지만 몽골과 우리가 이해타산이 맞으려면 몽골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오랫동안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여건이.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북극 항로한다면서 해양수산부까지 부산으로 옮겼고 관련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까지 다 부산 내려갔는데 북한하고 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면은 동해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데 그게 세계 최고의 무역 항로로서 등판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걸 누구도 묻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네.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몽골하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몽골은 분명히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이에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하고 바로 연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에 완충 지역으로서 남북한과 관계가 모두 좋은 몽골에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라는 러시아라는 대국 밑에는 중국이라는 대국이 끼어 있는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양쪽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게. 서로가 무서워서. 몽골이 무서워 그런 게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제3의 이웃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몽골이. 예.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 안전을 보장받는 방식은 거기서 종전 협상이 결론이 나는 게 최고예요. 예. 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금값이 좀 오르는 것 같아 갖고 살펴봤더니 지난번 뭐 500조 재건기금 투자하고 그다음 MOU 내용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금값이 많이 안정이 됐지만 최근 며칠간 7월 넘어서면서부터 크게 오르고 있고 그게 우리 지금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하고도 좀 상관이 있죠. 금값이 오르고 원화가 절하되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달러 엔화가 너무 저가로 평가돼 가지고 우리 수출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엔화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마 다른 나라 웬만한 나라들의 통화는 다 지금 내려갔을 거예요. 그 말은 저 달러만 치솟는다거든요. 이 상황에서. 근데 달러하고 금값이 같이 치솟아요.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때를 쓸 수 있는 막장 전략을 물귀신 작전을 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달러가 위험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달러 죽기 전에 다른 나라 통화들이 먼저 죽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엔화가. 그거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좀 전체적인 추이가 안 나왔지만 이게
유례 없이 지금 높은 금값이 형성돼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 한 5, 6년 전에 대비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패색이 짙어진 그 이후에 4~5배까지 올랐던 상황이에요. 그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약간 안정화된 거예요. 지금 이건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다. 튀어 올라갈 수 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쪽의 움직임이 지금 빠르다. 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었죠.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만나는 그날 시진핑이 속보로 처리된 걸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일보에서 통일 준비가 됐다. 통일 반대 세력들이 약해졌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아무 반응 없고 일본도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교묘하죠. 시간도 같아요. 그건 진일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랴부랴 문재인이 등판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것과 이번 몽골과 나토는 이어져 있다. 우리를 추대하는 분위기이다. 몽골은 그 기회를 최대한 잡으려고 하며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미국도 이게 오케이 한다. 몽골에 사는 게 제일 적절하겠다라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몽골이 제일 낫겠다. 예, 그럼 이것은 상당히 러시아적인 그런 관점이거든요. 러시아하고의 100% 화해가 이기는 뒤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도 특히 오케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바이든 때하고 천지차이가 다른 거죠. 그때는 마지막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이 있었을지 몰라요. 거기에 왜냐하면은 러시아하고 몽골하고 관련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그 만주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는 패권의 다른 형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중국까지 발을 담그게 된 부분이다. 엄청나게 진일보된 방식이다. 예. 자, 그러면은 몽골이 낫겠다라고 제 자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이 나을까, 베트남이 나을까 판단했을 때. 다 나쁘지 않은 곳이지만 의미와 상징성이라는 면에서는 이게 제일 낫다. 왜?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역시나. 예.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슬라이드가 좀 되던데. 자, 이게 11년 8월 22일에서 8월 23일 사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방문한 겁니다. 그때는 3개국을 방문했어요. 우즈벡, 카자흐스탄, 그리고 몽골 했는데 주요 성과를 보면은 술린 우호 협력 관계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고, 몽골의 풍부한 광물 자원 개발과 한국의 인프라 건설, 에너지 분야 진출을 확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자, 지금도 말이 되는 이야기지만 몽골 혼자 떼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몽골은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런 것이. 그렇죠? 즉, 이 말은 그 당시에도 이것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러시아와 미국의 화해 무드가 있었다. 제가 봐서 이명박은 통일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북한을 관통해야지 돈이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추진했던 아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하는 사업이 이명박 때 되게 구체화됐고 지도까지 등장했었거든요. 언론에. 자, 중기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간 경제, 보건, 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기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자, 이거는 요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기 위성당 안보실장이 브리핑한 내용을. 마지막에 중기 행동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양국 간 경제, 보건, 환경,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언론에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북한에 대해서죠. 예, 저걸 도운다 그러면 저는 남한이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북한이든 몽골이든 경제, 뭐 투자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보건, 환경. 자, 이거는 현재 양쪽의 어떤 차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몽골을.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저거는 저기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투자가. 누군가의 돈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란에 들어가는 500조 원의 재금 기금과 유사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달러가 돌아야 되거든요. 아까 금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달러가 살아야 돼요. 달러가 돈을 남긴다는 인식을 줘야 돼요. 주저앉지 말고. 광속에 있는 냄새 풀풀 나면서 썩어 문드러지는 감자처럼 되지 말고. 그러면 감자 썩어 문드러지는 감자떡밖에 개떡밖에 해먹을 거 없어요. 결국은 돼지 먹이를 주죠. 근데 시골에서 보면. 자, 그런 이야기니까 이도 그렇다. 예.
자, 저렇게 된 다음에 소통이 된다면 이게 투자 바람을 진짜 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남북 소통이 된다고 했을 때 강원도의 위치가 그런 것처럼 몽골은 국제적으로 그렇다. 유라시아 대륙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한다. 중국과도 이어진다. 중국이 이제 이게 몸을 실었기 때문에 갑자기 꽉 막힌 데서 사통팔달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하고 하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태준이라는 사람의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의 기념공을 참배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재명의 일정에도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자, 이거 볼게요. 이 당시 외교적 상황이라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는데 이게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명박의 방문 시기와 맞물려 김정일, 그 당시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 및 남북 관계의 향방이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자, 이때 미국이 어느 정도 발을 담궜느냐, 아니면 여기 중국이 발을 담궜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있자. 그리고 이명박은 당시 경제적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미국이 올라탔다기보다는 미국의 심기를 거슬렸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천안함 사건으로 이 분위기가 냉각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뒤에 보면 네. 여러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알고 계시죠? 자, 당시 몽골 가서 이명박이 이런 사진을 찍었더랬고요. 자, 이명박 가스관 추진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명박 정부는 러시아 시베리아에 생산된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이때는 통일까지 생각하기엔 자기의 성과로서 지표를 삼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큰 성과였으면 분명히 했을 거예요. 통과료를 주는 식으로 했을 거예요. 지금 몽골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통과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러시아한테. 러시아 가스관이 몽골을 통해서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예.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 저걸 PNG라고 했습니다. PNG, 파이프드 내추럴 가스인가 그래요. 예, 지금 유럽이 받는 방식이랑 같아요. 천연가스가 바로 가스관에서 바로 통해서 바로 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얼려서 왔다가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훨씬 저렴하겠죠. 200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스 도입 양해가스까지 체결하며 구체화됐으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경색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 천안함이 처음에 빠졌을 때, 그때 침몰했을 때 처음으로 그때 UDT인가요? 그 중에 한 명이 순국했죠. 빠진 승무원들 구하려 하다가. 근데 그 장소는 천안함이 빠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누굴 구한 거냐? 예. 자, 그러면 남북 관계를 우리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였으라도 북한의 짓이다 해가지고 꽝이 됐지만 그 뒤에는 국외 세력이 관여했을 수가 있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네. 결국 그 해외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지만 러시아 전문가들만큼 결국 사인 안 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상관을 해보세요. 최소한 러시아는 아니다. 자,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그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2015년부터 연간 750만 톤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경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 연구까지 했다. 가스프롬과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죠. 한국 가스공사는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가스관 부수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고 돈 주고, 그리고 지금 몽골 같은 경우도 가스관의 일부를 뽑아서 가스를 써요. 거기도 인구 몇백만이 되기 때문에 북한도 당연히 그랬겠죠. 네. 거기에 관련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은 그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도 한번 소개도 드린 것 같은데 지나가는데 이제까지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울란바토르 정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시가스망을 연결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스관만 통과하고 통과료만 받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러시아가 감히 이야기를 해줬죠. 가스 좀 뽑아 써라. 기본적인 건 대줄게 내가. 그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예요. 몽골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인이 안 돼요. 거기에. 그게 몽골 대륙에다가 어떻게 가스관을 다 깔겠습니까? 인구 집중 지역에 깔려도 아마 계산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필요한 데 써라. 그거는 다 징검다리죠. 다음 단계를 위한.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이
아, 몽골 대통령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을 때 그랬던 게 보도를 탔잖아요. 몽골 사람은 중국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예,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제일 유리해요. 몸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러시아도 지금 해주고, 중국도 해주고, 미국도 해주고, 뭐 일본도 해주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그쯤이니까요. 이제는. 이때까지 앞뒤로 꽉꽉 막힌 나라에서 그래서 이 합의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내몽골 문제 때문에 사실 중국은 골치 아픈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의 마음은 우리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고. 자, 사업 무산의 원인 볼까요? 남북관계 경색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오이사 조치를 단행하고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이 가스관 사업 역시 교착 사태에 빠졌다. 예. 자, 북한한테 돈이 되는 부분이고 김정일이 러시아까지 가서 푸틴을 김정일이 그들이 러시아를 간다 하면은 김정은 때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러 왔는데 장소는 러시아지만 사실 연해주기 때문에 푸틴은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비행기를 안 타는 김정은은 기차 타고 더 빨리 갔어요. 근데 이때는 김정일이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모스크바까지 기차 타고 여러 날 걸렸겠지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쓴 것인데 천안함을 불을 질러가지고 이따위로 결론을 내는 게 맞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죠. 네.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예, 그때 나왔던 거죠. 예전에 이제 다른 정부 보고서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다양한 그림이었어요. 일본을 가더라도 한국을 거쳐서 간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중국 남부도 서울에서 오는 가스관에서 간다. 이걸 딱 보면 한국을 신뢰한다라는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한국을 신뢰한다는 부분이.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35주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수교 맺은 지 일본도 그때고 일본하고 우리가 같아요. 그때 수교도 미국 가서 맺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1990년 정도에 수교를 한 거예요. 그때가 어떤 데입니까? 고르바초프 있고 해가지고 구소련이 붕괴될 때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안전 보장을 고르바초프가 요구했단 말이에요. 나토는 더 이상 동진 안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당시에 군사 기술들이 어디로 딴 데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 많이 사온 거잖아요, 맞죠? 우리 핵 잠수함 것도 좀 거기서 온 것이고, 뭐 그 대공 미사일 천무가 천궁 시리즈 거기서 나온 것이고, 탱커 뭐 어쩌고 다 우리가 그때 경험해 본 건데. 그래서 미국이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것들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게 도와줘도 주기도 했고, 다른 나라들하고 비즈니스 하라고 관계까지 가운데 본인들이 미국이 직접 나서서 관계 개선까지 한 과정에서 우리하고 수교를 한 거예요. 일본하고도 수교를 하고, 거기 갔을 때 미국에서 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북방 외교라는 이름으로 당시 노태우가 한 거예요. 그때 미국은 분명히 내부에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망가졌으니까 비즈니스 기회로 삼자라고. 그런 세력을 아니다. 계속 러시아를 악마화시키면서 우리가 유라시아를 먹어야 된다. 기존의 미국 힘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세력이 안에서 파워 게임을 벌인 건 지금도 관찰이 다 돼요. 결국 그때 클린턴 때 나토를 해체하지 않고 계속 압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거는 이번에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시킨다. 그리고 밑에 조지아, 아르메니아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크라이나 자기를 하게 되면 그 압박용으로 썼다. 이런 미국이 약해졌으니까 이제는. 그 산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 정책이 가능하게 됐던 거고, 그 이후에도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과 푸틴이 약간 오판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미국이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걸 진도를 빨리 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오판한 부분이 있었겠죠. 예. 그러면 천안함이 왜 발생했을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정일이 기차 타고 푸틴까지 만나러 가는 상황이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그때 있었고, 이것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때보다 훨씬 가치가 크다.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을 믿지 못한다는 건 여기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저기 사할린에서 밑으로 가도 되잖아요, 북쪽으로. 그리 안 갑니다. 그때 계획상으로 보면 한국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저 가스전이 개발되는 부분하고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 천연가스가 수소를 현재 생산하는데 가장 빠른 저렴한 수단이거든요. 저거를 수증기에다가 섞어주면은 반응을 한 2차례 시키면 수소가 나오거든요. 그럼 수증기를 만들려면은 화석 연료를 태워야 돼요. 원자력을 태우든지. 근데 사할린이나 몽골에는 지열이 많이 나와요. 저희 아일랜드처럼. 그래서 수증기는 땅 위에 꽂으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안 태우고도 LNG가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깨끗한 그린 수소가 되는 거거든요. 대량으로. 그래서 우리가 동해에 수소 기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자, 이런 것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북한이나 몽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연료 문제는 걱정할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이 기점도 역시 부산이 북방 항로의 중요 기점이 되는 것처럼 LNG라는 거점도 동남아시아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일단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여기까지는 약속을 해줘야 된다, 푸틴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꼭지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군데서 가긴 가지만 가장 큰 게 독일이에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가 관계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거 자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기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중국이냐? 한국이냐? 아니면 일본이냐? 심지어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속내 다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문재인 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문재인은 그때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명박은 요 정도 단계까지는 못 갔으니까 통일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예. 자,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푸틴이 남북 정상회담 성과가 철도와 가스, 전력 분야 등 남북로 삼각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 네. 이것은 북한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지만 활성화된다면 끝내주는 거죠. 지금 몽골하고 같은 거죠, 북한이. 지금 그런 분위기 잡혀져 있잖아요. 예. 이란에서 예로 나오는 지금 재건 기금이라는 차원에 이제는 투자죠, 투자. 예. 그래도 문재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남북 삼각협력 사업 공동연구 3개국이 함께 착수하기 원해. 여기서 가장 문제는 여기는 일단은 중국이 배제되는 상태로 진행이 된 것이고 이거는 중국도 엄청나게 신경 쓰였을 거예요. 이때부터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을 놓고. 북한이라는 것에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에 러시아가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예, 그냥 중국은 북한을 그냥 사냥개로 썼거든요. 미국을 겁주는 용도로만. 미국하고 사이 좋으면 그냥 북한 계속 때렸잖아요. 아주.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 문재인이 이명박 때 왜 그 일이 안 됐는지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천안함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 그 이후에 세월호 사건까지 있었다. 우리나라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랬을 때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서 서로 말이 통할 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다 공개하니까. 자, 그래서 이때하고 달라진 것은 지금 중국이 올라탔다는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트럼프 1기 때 안 되고 이번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로 더 좋아진 상황이 그림은 훨씬 좋아요, 지금. 트럼프는 바로 나 김정은하고 친애를 울부짖고 다니고 있잖아요. 부르짖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일로 연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또 시사할 수 있는 게 세상이 변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다뤘던 내용들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나옵니다. 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몽골의 사업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당시 일론 머스크가 그 당시 몽골 총리, 지금도 총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의용 예를 들면 몽골 총리와 화상 통화를 한 내용이 언론을 탔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몽골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보면은 그때 히로시마에선가 그게 있었어요. 나토 회의, 지금 나토 정상회의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하잖아요. 그 정상회의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정에 없이 회의 마치고 마크롱이 날 프랑스 유럽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몽골에 들어옵니다.
1박 2일 일정도 안 되는 일정으로 해서 소화하고 갔어요. 이때 저는 통보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때부터 그부터 되게 빠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죠. 이번에는 나토 멤버는 아니지만 이재명이 튀르키예에서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했다가 오는 길에 몽골을 들른다. 그림 똑같아요. 그때도 훨씬 그림의 구성은 좋죠. 현재. 자, 요 한 사건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에 다 보도된 자료들이 있어. 이걸 보면 우리 천안함, 그다음 세월호, 그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 전쟁의 한국 전쟁의 기원, 이런 것까지 거꾸로 역추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리고 6월 5일날 당장 이런 보도 나오잖아요. 교황이 몽골 방문한다고. 둘 다 뻘쭘한 그런 미팅을 하고 말았죠. 뭐냐? 자, 그때 했으면 어찌 될지 모르고 윤석열 내란은 없었겠죠. 근데 마침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에 반대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다가 거의 실신할 정도 두드려 맞고 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만나러 오는 길에 문재인까지 만나려고 했던 거. 현직 대통령인 나보다 문재인을 더 챙긴다? 문재인의 말에 더 귀 기울인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잖아요. 예. 자, 당시 이런 것도 있었네요.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그쪽에 있는 뭐 국방상이든지 하여튼 내각의 중요한 사람하고 스타링크의 활용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2022년 초, 이때는 이제 전쟁이 시작할 때죠. 당신이 화성 정복을 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활성화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때 아마존도 들어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간 게 언론상으로도 확인이 된다고요. 이때 돈벌이 된다라고 보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목적은 러시아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허가권 이런 거랑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중국 1대1로 대한 압박. 예, 그래서 큰 사업권이 다 들어갔죠. 22년 초에요. 그런데 23년 초에 이런 말 나오죠.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해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 이미 22년 여름 이후에 이미 폐색이 짙었어요.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빠져나오려고 용을 쓰는 게 보였거든요. 결국은 이런 말까지 뱉어냈어요. 23년 1월달 이런 말 나왔죠. 일론 머스크 우크라이나 위기의 무분별한 확대는 매우 위험하다. 키예프에도 전 세계에도. 그러면 1년 전에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이거는 전쟁이 안 좋다. 내가 기대했던 그런 시장 확대액은 없고 나한테 오히려 나한테는 비난거리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짓말까지 그냥 서슴없이 하죠. 스페이스X는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무기화할 줄 몰랐다? 예. 자,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삼성하고 SK가 거대한 투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이 이 방향으로 확실히 바뀐다는 전망 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주판을 얼마나 두드려봤을지 참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당시에 이거는 이제 그 몽골 총리가 브리핑을 해준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많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우리가 히토리오의 분포도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관심이 있을 거고 일론 머스크가 사업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구 400만 땅에서 히토리 요거점 때문에 오겠냐 이게 어쨌거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4개의 지도를 보여주면서 분포도를 보여준 거예요. 왼쪽 위에는 태양광의 적절성, 그 오른쪽에는 지하수, 왼쪽 밑에는 풍력하기 좋은 곳, 오른쪽 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오더멀, 지열.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로 간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다 끌고 모았을 때 나오는 건 수소거든요. 이걸로 해외 수출하려면 수소가 돼야 돼요. 그것도 방향이 다 잡힌 거예요. 이거는 히토리오. 수소는 어떻게 수송해야 됩니까? 예,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지 육로를 통해서 해야 돼요. 몽골이 더 이상 이제 갇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상으로도 연결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때 담대한 구상 나오면서 몽골에서
북미 종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분명하게. 근데 이때가 6월 달인데 물 건너갔어요. 안 됐죠, 당연히. 예.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예. 자, 튀르키예에서 한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위성락의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이번 방산 포럼에 이재명이 참가한다는 건데 나토 동맹국들의 최대 관심사가 방위산업 기반 강화인 점을 반영하여 여기에 보면 이제 현재 전 세계 무기 시장의 55% 정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미국이 다 먹던 무기거든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않는 다음에는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그 도도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개발한다 그러지. 그리고 얼마 전에 프랑스와 독일이 같이 개발하던 6세대 전투기도 물 건너갔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자, 이것은 나토가 와야 됐다는 걸 의미하고 미국이 빠이빠이 했다는 것을 나토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지난번에 EU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걸로 된 것은 우리의 위상의 점프예요. 무기를 산다는 것은 여기 우리 방산업체들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단지 무기라는 상품을 거래에 그치지 않아요. 영향력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세안에서 미국에 빠진 힘을 한국이 대체하는 거를 넘어서 나토가 약해진 부분을 한국이 상쇄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가 돼요. 그러면서 왜 이번은 튀르키예에서 하느냐. 아시아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변방이고 EU에 가입도 안 시켜주고 서름을 많이 주던 곳이에요. 이제는 튀르키예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왜? 아시아와 접점이니까. 그리 가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한국이 위상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이것은 트럼프가 기획했던 부분이에요. 이러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에요, 당연히. 마크롱, 이태리 멜론이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 전격적으로 되겠죠.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죠. 탑3 안에 든다고. 자,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이다. 양측의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하여 작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자, 이것은 뭐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어떤 지도력을 영향력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토 무기 우리가 다 공급하는데 지금 아세안에서 우리의 영향력 미국이 승인했고 오케이 된 거잖아요. 지역 국가들한테. 자, 미국이 퇴조하고 유럽의 제국들이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끈이 떨어지게 된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한국 밑으로 다시 뭉치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러면 말 자체야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나토가 힘이 없잖아요. 와야 됐는데 나토라는 말을 쓸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기 한국 밑으로 헤쳐 모여야 하는 뜻이에요. 림팩이 이번에 연합훈련에서 한국배가 정조함이 사령관 역할 맡은 거랑 전혀 같은 맥락이에요. 자, 여기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때 나토 사무총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리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죠. 한국까지 와가지고 윤석열이 핵무기 가진다 하니까 미국이 반대했죠. 자기들 핵무기 빌려주겠다고. 동북아판 나토 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게 무산되자 윤석열의 내란이 그냥 바로 가시화됐고 거기에는 일본 기시다의 꼬드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토예요. 우리가 버텨냈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예, 이래 된 거예요 지금. 그때가 끝물이었다는 거죠. 발부둥이라는 거죠. 발부둥.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어제 그저께 시진핑이 대만 통일 이야기를 꺼냈는데 일본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기서 일본은 엄청 자존심 상해야 돼. 뭐 호주도 많이 상할 수 있는 분위기의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런 말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일본이 여기서 다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밑으로 모인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왜 두목이 둘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한테 맡길 거 아니면 말아라. 대충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실력이라는 면에서 그렇고. 자, 이 의미는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 회담 자체가. 자, 이 동력을 다 안고 우리의 위상을 확인한 다음에 몽골로 간다는 거죠. 네. 지난번 3, 4년 전에 마크롱이
나토 회담 끝나고 몽골 들릴 때 분위기는 천지 차이다. 이게 훨씬 될지 안 될지 하늘만 알아요. 네, 근데 그림은 정말 좋다. 그림은 정말 좋다. 그때보다 훨씬 좋다. 이런 말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지금 그때 했던 것을 봤을 때 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보이죠. 그 사이 이제 확실하게 된 것은 북극 항로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확실히 됐고 AI라는 부분. 예, 미국도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파트너를 삼음으로써 이제는 중국한테다가는 나 못 따라올 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최고로 잘하는 부분까지 몇 개 안 남은 최고로 잘하는 부분까지 그 역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달러가 계속 써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럼 AI가 커져야 돼요. 승부를 걸어야 돼요. AI의 진전을 늦춘다거나 신재생 에너지 진전을 늦추어서 시장의 형성을 막으면 달러 용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감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랑 파트너를 통해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명분을 확보해 가면서 그리고 중국 들어와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군사적 균형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그 점을 한국이 다 메꾼다라는 거죠. 심지어 나토 부분까지 아세안. 예, 우리가 군사력을 얼마나 키울 것인가. 예, 그래서 KDDX1 시작도 안 했는데 KDDX2 이야기 나오고 이게 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결정한 일들이에요. 충남급 한국형 호위함 배치 3 마무리도 안 됐는데 배치 4 건조 들어가잖아요. 일단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데 강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그 뭔가 힘의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아니면 조만간 생길 거든지. 그 이야기밖에 안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나오는 자리들이 다 그런 자리들이에요. 자, 몽골에 대해서는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지금의 상태로 절대 이어지지 않죠. 중국의 밑으로는 중국, 위로는 러시아인데 그 관계가 다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시진핑이 얼마 전에 김정은 방문했을 때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 진도가 확 빨라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제3의 이웃 정책, 제3의 이웃. 우리가 피부를 접하지 않지만 중요한 이웃이 있다. 그중 일본이 우리다. 이 이야기거든요.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단 한몽 관계 황금 시대 공동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민의 공동 이익을 넘어서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상당히 밋밋해 보이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치환하면은 북미 종전 선언이에요. 그러면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가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투자 계획이 천문학적인. 중국 돈 되고 러시아 돈 되고 우리 돈 되고 점프한 다음에 북한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너희를 완전히 확 뒤집어는 그냥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쫙 깔아주겠다. 당연히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몽골이 투자받는 듯. 이 그림이 정확하고 엄청나게 확대된 형태로서 북한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11일 전에 나온 이야기네요. 우리가 몽골하고 군사협력 관계를 이게 결국 빌드업이었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몰랐잖아요. 몽골 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몽골하고 임진강에서 사막의 나라 몽골군하고 도하 연습을 같이 했다. 이것은 군사훈련이라는 상징 요소는 반드시 필요한데 주변에 거부감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병부대에 공동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가을에 또 몽골 가서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결국 빌드업이었다. 예, 맞았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당시 2023년 6월 당시에 쭉 다뤘던 연속입니다. 그때 대부분 중국 이야기를, 몽골 이야기를 다 다뤘어요. 제일 위에 거 볼까요? 북미 종전선언을 몽골과 미국이 한국의 담대한 구성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국은 압박 넣어놓고 담대한 구성 지지한다고 했죠. 몽골. 저는 몽골이에요. 그 다음 내용은 제가 몽골에서 포착된 움직임. 네. 그때부터 갑자기 미국이 미팅을 막 소집하기 시작했고 한 번은 몽골, 한 번은 한국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있었거든요. 잠깐. 그 다음 밑에 좀 전에 말씀드린 마크롱이 갑작스럽게 몽골 방문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박진 외교장관이 8년 만에 몽골 방문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두 분 다시 안 갔죠. 예. 그리고 젤렌스키 푸틴 이런 이야기 했죠. 북한이 NPT 즉 핵 비확산 조약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도 이런 컨셉이 적용될지 몰라요. 그 핵을 유지하느냐 어찌하느냐 이런 부분이 걸리겠죠. 그는 이란 거를 준용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이용으로 가지 않겠는가.
예,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들어와야 되죠. 핵 문제에 대한 협상 같은 건 이미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다. 훨씬 발전된 형태로. 그리고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이 이 시기에 급하게 이재명을 만난 것은 문재인이 등판할 때가 됐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안전하게 간다. 이 두 팀으로 간다. 훨씬 안정감이 있다고 봅니다.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은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